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종로에 한 바에 갔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술잔에 담긴 진홍빛 와인처럼 그날의 선택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남자와의 하룻밤이 어떻게 제 일상을 뒤흔들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2,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작년에 5년 연애를 정리하고 싱글이 된 이후 저는 그저 일상에 충실하며 지내왔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지만 저는 언제나 아직은 혼자가 편해라는 말로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오랜 대학 친구의 생일을 맞아 종로의 한 와인바에 모였습니다. 5명의 여자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들던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특별히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종종 이쪽을 훔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너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의 테이블과 눈이 마주쳤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의 친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친구가 저쪽 검은 니트 입은 친구인데요. 혹시 함께 한 잔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가명이었고 35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 비슷한 영화 취향, 그리고 둘 다 최근에 장기 연애를 마쳤다는 점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어느새 민준과 저, 그리고 각자의 친구 한 명씩만 남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민준의 친구도 먼저 일어났고 저의 마지막 남은 친구도 나 먼저 갈게라며 윙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둘만 남은 자리 와인 한 병을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이 도는 가운데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 민준의 고백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분명 경계했을 말이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5년 만에 찾아온 자유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진솔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와인바를 나선 우리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나눈 첫 키스, 그의 원룸에 들어서며 나눈 뜨거운 포옹.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 없이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열정은 그 어떤 소설보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며 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살짝 어색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주는 이미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뭐 별거 없지만. 그의 다정함에 어젯밤의 부끄러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소식. 우리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급에서 승진한 인물로 다른 지점에서 옮겨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팀 회의실에서 새 팀장과의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금요일 밤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저의 직속 상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저를 알아봤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 중에 제 이름이 불릴 때에도 그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본인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메신저 창이 깜빡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주세요. 그날 점심, 우리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제가 앉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번 발령 소식은 금요일 저녁에 받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널 만난 후였고,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같은 회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만큼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질문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먼저 다른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이제 막 승진해서 온 자리인데 그럴 명분이 없어. 그리고 내 커리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그냥 직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게 어떨까?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나면 내가 더 피해를 볼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상사와 직원으로만 지냈습니다. 민주는 공평하게 업무를 배분했고 저를 특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그는 종종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 정말 좋았어. 사무실에서는 말 못해서 미안해. 퇴근길 조심해. 비 온다던데. 주말에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는 유능한 팀장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의 원룸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걱정스러운 제 물음에 민주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 마. 조심할게. 그리고 난 정말 널 좋아해. 은밀한 관계는 2달째 이어졌습니다. 주중에는 철저하게 상사와 직원으로, 주말에는 열정적인 연인으로 지내는 이중생활.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3달째 접어들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저에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긴 것입니다.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업무를 맡을 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팀장님이랑 친해졌네. 요새 회식 때도 내 옆에만 앉더라. 특별 대우받는 느낌 안 들어? 나는 그 프로젝트 맡고 싶었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실수로 민준의 메시지를 회사 컴퓨터에서 확인하다가 옆자리 동료가 힐끗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비록 노골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에 보고 싶어라는 문구는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만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인사팀에서도 약간의 풍문이 돌고 있다더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는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아.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본사 발령 제안을 받았어. 승진과 함께 올 수 있는 기회인데 고민하고 있었어.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사는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발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관계가 계속될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럼, 가기로 결정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너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 내가 떠나면 내가 회사에서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 우리 관계는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의 눈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의 커리어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회사에서의 제 입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내가 발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리가 생기겠지만 회사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니면 내가 여기 남아서 우리 관계를 공개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 물론 회사 규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민준의 제안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본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우리 둘 다 커리어가 중요한 시기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서로를 원한다면 거리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의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약속해. 내가 떠나도 우리 관계는 계속될 거야. 주말마다 찾아올게. 그렇게 민주는 2주 후에 본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회사에는 새로운 팀장이 왔고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말은 민준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민준은 약속대로 2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왔고 가끔은 제가 그의 도시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지에서처럼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겼고 사무실에서의 긴장감 없이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리의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바빠졌고 주말에도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팀장 아래서 적응하느라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게 되었고 그마저도 짧은 하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꼭 시간 내서 갈게. 괜찮아. 나도 요새 바빠. 내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걱정 말고.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습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 1년 계약으로 일단 가게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외라니. 이제는 주말에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텐데. 축하해. 정말 좋은 기회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은 너무 길어. 솔직히 지금도 우리 많이 소원해졌잖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해외 발령을 앞두고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만남,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와인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마워. 설렘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이별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별이었기 때문일까요? 민준이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회사를 통해 들려오기도 하지만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팀장 아래서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준이 저에게 맡겼던 그 프로젝트의 확장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만남은 인생의 한 에피소드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후회도 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그리고 열정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퇴근 후 종로의 그 와인바 앞을 지나칠 때면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만약 그날 다른 바를 선택했다면, 만약 그날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다면, 그리고 만약 그가 제 상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겠죠. 저는 그저 그 뜨거웠던 하룻밤과 그 후에 복잡했던 관계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직장과 거리의 벽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의 경우 그 뜨거웠던 하룻밤의 대가는 6개월간의 복잡한 관계와 결국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이나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 지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록 민중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앞으로 찾아야 할 사랑의 모습을 조금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오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만남이 찾아올 테지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아마도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 뜨거웠던 하룻밤이, 그리고 상사였던 그 남자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도 검토하고 있고 취미 생활도 더 활발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사랑? 글쎄요, 그건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당분간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앞에 또 다른 민준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의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장이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회사에서의 로맨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직장 내 로맨스가 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작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커리어와 감정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민준의 직업을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뜨거운 밤을 애초에 피했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준에게서 가끔 해외에서 보내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받을 때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와의 관계를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원하는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실패한 관계가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며칠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한 미소로 제게 커피를 건네며 대화를 시작했지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도 직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물었지요. 저는 다른 업종에서 일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안도감이란.
이제는 조금 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하룻밤의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여파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당신의 상사라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직장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